자, 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정순철입니다. 그리고 금판다 TV의 정순철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포크맨이 왜 모든 중장비를 다 잘 다룰 줄 알 수밖에 없냐에 대한 제목으로 얘기하겠는데, 그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근에 내가 이제 극지연구소 1차, 2차, 3차 면접 전형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면접 전형에서 이제 이 뭐라고 그래, 면접관이 이제 이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면허가 없는 게 저긴데 지게차 면허가 없어요. 근데 지게차는 교육만 받으면은 3톤 이하는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게차 면허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근데 지게차는 우리가 이제 장비 기사가 아니더라도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장비죠. 그래서 굳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다가 필요 이상으로 그것까지 딸 필요가 없어서 취득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꼭 뭐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뭐 교육 3년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분야에 안 계신 분들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굴삭기 기사들은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수 있는데 뭐 크레인 기사나 뭐 로라 기사나 로다 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왜 포크레인을 다룰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중장비의 이제 꽃은 굴삭기죠. 굴착기, 뭐 포크레인, 뭐 항승모가지 백호만 그러는데, 옛날에는 굴삭기 면허 하나로 모든 중장비 면허가 다 대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이제 나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모든 장비 기사들이 이렇게 다른 중장비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 된 굴삭기 기사들, 그것도 한 장비만 타는 게 아니라 나같이 이제 프리랜서로 포크레인이라고 해도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나같이 뭐 군대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뼛속부터 중장비 기사인 사람들만이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기중기, 타워 크레인, 뭐 저 천장 크레인, 뭐 로다, 뭐 이런 거 다 있지만은 그것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극지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뭐 좀 뭐 바빴던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정성이 부족해서 채택이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어쨌든 3차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주눅이랄지 그런 것도 들지도 않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주눅이 전혀 안 들더라고. 그래서 말이 좀 쉽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말이 좀 잘 나와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 말빨 실력을 좀 키웠던 게 그런 기질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긴장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가지고 막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이를 연식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랄지 그 상대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이 이제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륜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나의 앞에 있던 4명 뽑는데 4명이 왔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 하면은 채택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아마 채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면접 전형에서 합격하고 또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없으면은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좀 어벙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신방관들이 이렇게 지원직관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뭐 집중포화라 뭐라고 다구리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그 분이 연락 세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간단히 끝났어요. 뭐 10분 면접인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제 이제 앞에서 이제 안내하는 아가씨가 좀 이제 면접 대상자들이 말을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고 핵심적이지 않고 막 이거 구구절절 막 얘기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잡아먹죠.
그것도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면접해야 되는 면접관으로서는 그 비록 매뉴얼이 있지만은 한 말을 또 하고 할 말을 또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항상 그 보통 사람들 이제 일반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다뭐 대답 다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을 신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몰라도 평소에 자기가 어떤 사고력을 키우고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이랄지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말을 좀 신선하게 꺼내야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새로운 단어를 구사해 가지고 면접관들이 신선한 느낌을 들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6명이 있는데 그 뒤로 또 우리 그 법원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어?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있는데 아주 그 처음 한 사람들은 그 뭐 1대 6 이상 뭐 막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집중적으로 예,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서 주눅들 필요가 없이 자신감 있게 이제 해야 돼. 평소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진 거라면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기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게 사실 자기가 이제 뭐그 경력이 부족해서 또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면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실무 테스트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현재 자기 직업을 정사하고 있는 분들이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했을 때에 예,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꾸미려고 하면 머리에서 한번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자연히 솔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미사오구라고 그러지 미사오구를 조금 이제 이렇게 붙여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언어의 전달력이 있어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은 말이라도 좀 신선하게 들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일은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면서 누구에게 대중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제 말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 표현력에 있어서도 좀 향상이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 주제가 있으면 이게 하두라고 그러죠. 주제가 있으면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시간을 두고 그냥 막 찍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영상을 찍을 때에 그래도 좀 더 나은 표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외부에 표현할 때에 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서 이렇게 미사옥으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같이 이제 어떤 뭐 극지 연구소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직장에 이제 어떤 사장님들하고 면접을 할 때에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란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말로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키워야 되죠. 그리고 별도로 내 그 합법에 대한 그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합법에 대한 말을 하는 합법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씩 책을 읽어서 어떻게 언어를 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뭐 저기 극지연구소 1차 서류 전형, 2차 그 실무평가도 굉장히 조금 심화 과정, 실무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테스트를 조금 레벨을 좀 높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실무 평가에서는 상대 평가라고 해요. 상대 평가가 있고 절대 평가가 있는데 절대 평가는 어느 득점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고 상대 평가는 우리가
거기에서 접수자들, 우리 그 접수자들이 서로 그 우열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 상위 몇 프로가 이렇게 만일 이게 뭐 몇 배수로 이렇게 합격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을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심화 실무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 실무 그 실기 조종 면허 조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포크맨을 가지고 동작을 해보고 그 어떤 그 고장의 비상조치 같은 걸 할 때에는 아직은 그러한 스타일로서는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뽑았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을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할 텐데, 실무 평가의 실기에서 어떤 그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에 우리가 면허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면허 시험을 보는 게 아닌데 거기서 면허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구분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거기도 이제 내가 한다면은 당신이 이제 우리가 그 운전면허 이렇게 면허 시험을 보는 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진짜 그 현장에서 몇십 년 종사했던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한번 네가 한 뭐 3분이고 5분이고 갖고 놀아라. 뭐 5분이 아니라 3분만 줘도 그냥 평소에 네가 작업장 오미거 하는 동작을 해보고 어 한번 작업하는 것을 뭐 네 마음대로 해보고 마지막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번 해봐라. 뭐 퍼포먼스라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뭐 댄스를 해보란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한 5분만 시간 주면은 충분히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은 이제 뭐 나같이 이제 다양한 기종을 막 하루에도 막 차를 몇 개씩 바꿔 가면서 타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뭐 공투면 공투, 텐이면 텐, 게다면 게다, 다이아면 다이아 하는 사람들은 게다한 사람들이 또 다이아를 하게 되면은 차가 울렁거리고 그래서 조금 차마다의 어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잘 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한 종류의 어떤 차종만 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대한 어떤 감각이 무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 가서 이제 버벅거리게 되면은 감점이 되고 그러죠. 근데 거기 사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만져보라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로도 충분히 된다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만져보고 그 감각을 못 느꼈다면은 못 느끼고 진짜 평가에 들어가서 버벅거렸다 하면 그 사람들은 실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뭐 정비 조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시동을 걸어봐라, 동작을 해봐라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어떤 동작을 안 되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고장이 아니고 작업전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작업전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닌데 가끔 이제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페로다의 어떤 시동을 걸고 어, 작동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동작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원래 이제 거기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풀어야만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까지 했는데 동작이 안 됐던 것은 다른 뭐 회로 퓨즈가 나갔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앞전에서 이제 뭐 일부러 어떤 거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이상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전에 페로다 그 운전 평가에서 뭐 저 앞에 이제 기사가 동작을 못 취하길래 그 파킹 브레이크 풀어라까지 가르쳤다는 내가 그거 못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이제 미달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 면접관 한 얘기가 실무 점수가 실기 점수가 좀 안 좋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필기 점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기 점수 좀 잘 나왔어. 그래서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필기 시험은 원래 이제 그 산업기사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웠다고 느꼈어요. 근데 수준이 높았다는 얘기지 어렵다는 얘기가 수준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현직에 종사하면서 그 공부를 계속 뭐 했다가 도 잊어먹고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수준까지. 평소 이제 나는 정비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공부하고 평소에도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지금도 그 정비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당간당해서 이렇게 턱걸이로 이렇게
필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자체 테스트를 해보니까 겨우 어떤 그 60점 이상, 조금 뭐 65점, 70점 정도에서 나오는데 아직 시간이 7월 8일. 그러니까 7월 8일이니까 지금 내가 그 우리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놨어요.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 이거 장마철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일을 현장이 놀면서 현장이 놀면 이렇게 이제 놀면서 기사들 월급 주기가 좀 힘들겠죠.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터치를 해서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만약에 이제 극지연구소의 어떤 그 파견 업무에 어떤 채택이 된다면은 또 거기서 이제 포크레인만 중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연구원들의 어떤 그 이렇게 뒤에서 하나 해주는 보조 업무 같은 것을 육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헬스 클럽에 가서 근육량 좀 늘리고 몸도 좀 만들어서 그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10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뭐 훈련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뭐 11월 달에 이제 뭐 배 타고 가거나 뭐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3개월 시간을 두고 우리 그 내가 그 하는 거 이게 지금 건설기계 정비 산업 기사를 준비하면서 또 체력을 몸을 만들면서 3개월 동안에 좀 그 몸을 만들면서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서 고생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좀 아직은 그 발표가 안 됐지만은 어, 어, 나이는 좀 있지만은 몸은 40대 초반. 이건 내가 40대일 때는 어리다고 그러고 좀 이제 연식이 되니까 또 이거 나이가 많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살라고. 어, 사람은 나이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신체 나이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